알아보겠습니다. 경제 전문가의 원포인트 레슨. 꼭 알아야 할 정보와 이슈를 알기 쉽게 풀어드립니다. 대한민국 경제 고수와 함께 투자의 맥을 짚는 KBS 1라디오 경제쇼. 진행의 성기영 아나운서입니다. 4시 21분입니다. 최근 경제 상황을 보면 글로벌 경제의 불확실성이 장기화되는 가운데 우리 경제를 둘러싼 구조적 위험 요인이 여전히 있는 상황이죠. 반면에 또 유동성으로 인한 자산 시장의 상승은 거침없어 보이는데요. 최근 글로벌 경제의 여러 가지 불안한 징후를 감지한 보고서가 나와서 주목받고 있습니다. 현대경제연구원에서 발표한 5마리 그레이스완 그 그림자가 들이운다. 인데요. 아직 닥쳐온 위기는 아니지만 언제든지 발생해도 이상하지 않을 위기들 과연 무엇인지 오늘 알아보겠습니다. 주원 현대경제연구원 연구본부장과 함께하겠습니다. 어서 나오십시오. 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이 제목이 참 흥미롭습니다. 5마리의 그레이스완 그 그림자가 들이운다. 심상치 않은 제목인데 일단 딱 보면은 뭔가 좀 불안하다는 느낌을 받게 되거든요. 네, 이 보고서 나오게 된 배경을 좀 설명해 주세요. 5마리 스완이기 때문에 뭐 네. 귀엽다는 생각은 안 드시나요? 예. 근데 우아한데 그레이가 들어가니까 그리고 그림자가 들이운다 하니까 안 좋은 느낌이 들잖아요. 이게 이제 좀 리스크 요인이긴 한데요. 네. 뭐 당장 내년에 벌어진다는 건 아니고. 그런데 이제 최근에 이제 전문가분들 또 기업인 분들하고 얘기를 하다 보면 네. 내년에 한국 경제나 세계 경제에 대해서는 대충 컨센서스들이 있거든요. 네. 있는데 기업 하시는 분들 특히 이제 그런 말씀 많이 하시는데 그런 거보다 그건 누구나 아는 거고 갑자기 큰 위기가 오면은 이제 기업이 상당히 어려워지거든요. 네. 어디서 위기가 올 건가? 네. 만약에 위기가 오면 그리고 어떤 시장에서 올 건가? 어떤 충격이 올 건가? 이런 부분을 질문하신 분들이 꽤 있었어요. 네. 작년부터. 그래서 네. 그런 배경에서 만약에 우리 한국 경제를 위협하는 큰 위기가 온다면 어디서 네. 올 건지를 한번 좀 살펴보는 네. 그런 배경입니다. 자, 그러면은 위기가 온다라면 어떤 위기가 올 수 있는지 좀 막연하기도 하고 좀 감이 올 것 같기도 하고 그러거든요. 일단 네. 위기라고 하면 이제 우리 가장 가깝게는 2020년에 코로나 위기 네, 그리고 팬데믹, 그 앞에 이제 뭐 글로벌 금융위기, 재정위기 이런 이제 어떤 글로벌적인 위기를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네. 우리가 이제 블랙스완이라는 용어는 이제 많이들 들어보셨을 것 같아요. 네. 이게 좀 어폐가 있는데 사실 스완은 백조거든요. 예. 앞에 블랙이 붙어 있을 수가 없죠. 하얀 새니까요. 그죠? 네. 근데 블랙스완은 실제로 존재하지 않는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거의 확률은 제로인데 그러니까 발생할 가능성은 거의 없지만 만약에 네. 발생하면 엄청난 부정적 영향을 미치는 그런 네. 위기들인데 네. 이제 블랙스완은 우리가 상상이 불가능합니다. 인간의 두뇌로는 9.11 테러 같은 경우는 사실 그때는 블랙스완이었어요. 네. 그 정도로 대규모의 테러가 있을지 몰라. 근데 그런 테러가 또 발생하면 블랙스완이 아니고 네. 일단은 그레이스완이 되는 겁니다. 아하. 충분히 예상이 가능하고 확률은 좀 낮지만 아하. 역시 충격은 어마무시한. 그래서 제목의 그레이스완이라는 거는 그런 글로벌적인 큰 위기. 근데 네. 문제는 이 블랙스완이나 그레이스완은 막상 이제 위기가 닥쳤을 때 해결책이 없습니다. 닥치고 나서는 그냥 받아들일 수밖에 없어요. 네. 그러니까 할 수 있는 거는 미리 선제적으로 마음의 준비라든가 시스템적인 준비를 해야 되는 그런 위기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그 보고서를 보니까 이 체계적인 위험이 현실화된다라면 심각한 경제 위기에 빠질 가능성이 매우 높다 이런 표현이 있더라고요. 네. 체계적 위험이라는 게 어떤 거예요? 이제 시스테마틱 리스크라고 하는데요. 우리가 체계적 위험, 비체계적 위험으로 나누는데 네. 시장에서 이제 많이 쓰는 용어거든요. 비체계적 위험이라는 건 이제 기업이나 산업 단위에서 그러니까 뭐 기업이 뭐 소송이 걸린다든가 뭐 노사관계가 어렵니 마이크로적인 위기라 이거는 기업들이 충분히 대응 가능한데 네. 이 체계적 위험이라는 거는 네. 이런 블랙스완이나 그레이스완 같이 네. 좀 큰 위기 어허. 기업에서는 대응할 수 없고 네. 정부 차원에서 보호막을 쳐줘야 되는 아하. 그런 위험을 이제 체계적 위험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자, 그러면은 그레이스완이라는 거는 예측은 가능은 한데 한번 그게 현실화가 되면은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은 없다라고 지금 말씀하셨잖아요. 네.
그러니까 그게 더 무섭거든요. 예측은 가능한데 보통 예측은 가능하면 해결을 할 수 있어야 되는 거라고 생각을 했는데 그게 아닌가 봐요. 네, 그러니까 예측 가능한데 해결을 할 수 있다. 그거는 우리가 화이트 스완이라고 예, 합니다. 그러니까요. 예, 그거는 좀 약간 위기의 규모가 좀 작고 우리 네. 자주 겪었던 거라 음. 이런 매뉴얼이 다 있는데 이제 그레이스완 같은 경우는 사실 우리 예측이라는 게 예를 들어서 우리 5개 그레이스완을 말씀드렸는데 내년에 벌어질 확률에 대해서는 아무도 모르지만 개인적으로는 10년 안에 5개 중에 하나는 분명히 나타납니다. 최소. 네. 그 정도의 어떤 예측 가능성은 있지만 네. 이거는 왜냐하면 전 세계적인 위기이기 때문에 네. 한국 경제의 특성이 보면은 대외 의존도가 높고 높죠. 바깥에서 충격이 발생하면 사실 그대로 받아들여야 하는 숙명적인 경제 구조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네. 해결책은 사실은 없습니다. 네. 현재 글로벌 경제가 펀더멘털은 약하고 유동성에 의존하는 불안정한 국면에 들어섰다 이렇게 보고서에서 진단하고 있더라고요. 네. 네, 펀더멘털이 어떻게 약하고 지금 유동성에 의존한 불안정한 국면은 어떤 의미를 한 거죠? 지금 한국 경제 성장률은 올해 대체적인 컨센서스가 1%에서 내년에 2% 정도인데 이게 좋아지는 것 같죠. 근데 올해가 역사상 5번째로 낮은 성장률이라 사실 내년 2%가 올해 워낙 낮았기 때문에 올라가는 효과. 네, 네. 정말 좋아진다면 한 3% 가까이 돼야 되거든요. 예. 또 말씀드리면 세계 경제 성장률은 네. 계속 지금 떨어지고 있습니다. 내년까지도. 네, 네. 예. 이 말은 세계 경제가 성장 동력을 잃어버렸다는 얘기고 그런데 왜 S&P 500은 사상 최고치를 기록하고 네. 뭐 우리나라 증시, 중국 증시, 일본 증시도 계속 올라가지? 펀더멘털에 기초하지 않는 자산 시장의 호황. 네. 이거는 유동성에 받쳐주는 거죠. 네. 즉 돈이 많이 풀려서. 예. 우리가 경험상 100번이라면 100번 다 유동성으로 올라간 자산시장 호황은 크게 조정을 받습니다. 네. 그런 조정 과정이 급격하게 이루어지면 이 5가지 그레이스완 중에 마지막 5번째 거 빼고 네. 그건 팬데믹이기 때문에 네.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네 번째가 그런 위기로 빠질 가능성이 높다는 걸 의미합니다. 네. 글로벌 경제 위기를 우리가 돌이켜 보면 실제로 아까 말씀하신 그런 체계적 위험으로 인한 게 많았었나 봐요. 그렇죠. 가장 대표적인 게 이제 글로벌 금융위기죠. 네, 예, 네. 그게 뭐 그때도 사실은 좀 길게 보면 한 7, 8년 정도 미국이 저금리를 유지하다가 금리를 이제 급격하게 올리는 와중에 이게 터진 거거든요. 버블이. 네. 그런 거를 생각하고 또 얼마 안 있다 한 2, 3년 있다 유럽의 재정위기도 역시 유럽이 펀더멘털이 약했는데 유럽 정부들이 정확히는 유럽 정부들은 아니고 유럽 정부 중에 4개 국가, 피그스 국가라고 하죠. 네, 네, 네. 재정으로 버티다 그게 터진 게 재정위기고요. 네. 그렇다 보면 돈으로 받쳐지는 네. 그런 시장이란 게 음, 사실 사상 무각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이 네. 됩니다. 그래요. 지금 5가지의 그 그레이스완 말씀하셨잖아요. 그럼 네. 하나씩 좀 짚어볼까요? 첫 번째가 뭐예요, 본부장님? 첫 번째는 이제 아까 말씀드렸던 중장기적으로 볼 때 세계 경제 성장률이 계속 지금 떨어지는 상황입니다. 그게 거의 90년대 중반부터 평균적인 성장률을 보면은 계속 떨어지고 있고요. 지금 IMF의 정만치를 보면 앞으로 2030년까지도 성장률이 계속 떨어지는. 그게 원인을 여러 가지로 우리가 잡을 수 있는데 제가 생각하는 원인은 3차 산업혁명에서 4차 산업혁명으로 넘어가는. 네. 그러니까 3차를 우리가 IT 혁명이라고 보고 4차를 AI로 보면은 과거 산업혁명과 산업혁명 사이에는 새로운 비즈니스 모델, 새로운 기술이 비즈니스 모델로 정착하는데 네. 시간이 필요하거든요. 그렇죠. 즉 네. AI 테크놀로지가 네. AI 비즈니스 모델로 정착하는데 시간이 걸리고 과거의 예를 보면 항상 그때는 경제 성장률이 다 떨어지더라. 네. 그게 이제 저성장 국면으로 진입하게 되고요. 아하. 그러면 이때는 정부는 과연 뭘까? 즉 민간이 경제를 못 끌어올린다면 정부가 받쳐주려고 네, 하겠죠. 네. 예. 이게 이제 지금 유동성 장세의 시작이 되는 겁니다. 네, 그렇군요. 그러니까 AI로 전환하는 패러다임 시프트에 지금 있다 이런 말씀이시잖아요. 네. 그러니까 두 번째 위험은 그럼 어떤 거예요? 그레이스완이요? 바로 이제 금리 인하. 네. 였던 거죠. 네. 네, 뭐 저희 나라도 그렇고 미국도 아직 조금 더 금리 인하 여지가 있지만 많은 나라들이 거의 내려갈 수 있는 최저한까지 내려가 있고 이 말은 일단은 통화 정책 쪽에서 정부가 민간의 활력이 자꾸 빠지니까 돈을 푸는 거죠. 네. 예, 중국도 그렇고 일본도 예. 그렇고
그러다 보면은 이 유동성이 사실 정부가 그렇게 금리를 인하할 때는 실물 쪽에서 좀 생산적인 부분, 투자, 예, 이런 쪽으로 가기를 이어져야 원하지만 되는데. 현실은 항상 네. 그런 쪽으로 안 가고요. 네. 투자는 투자인데 네. 주식 투자, 네. 예, 부동산 투자 네. 이런 쪽으로 흘러가니까 자산 시장이 가격이. 약간의 버블이 계속 생겨나는 거죠. 그렇죠. 그게 터진 게 이제 금융위기였고요. 네. 특히 최근에 이제 글로벌 전 세계 전체 유동성의 GDP 비율을 구해봤는데 네, 네. 계속 올라갑니다. 아. 세계 전체적으로 올라가고요. 특히 가장 네. 빨리 올라가는 국가가 중국이고 네. 미국조차도 올라가고 있습니다. 네. 이 말은 세계 경제 G2라고 하는 미국과 중국이 지금 미국 경제가 탄탄하다고 하지만 사실은 돈을 푼 힘이 가장 크게 작용하지 않았을까? 어허. 그런 부분이 언젠가는 터지게 되는 거죠. 근데 예. 이번에 그 유동성에 기반한 어떤 자산시장 버블이 만약에 터진다면 2008년도 그 금융위기와 비교해서 어느 정도일까요? 2008년은 이제 리먼 브라더스라든가 미국의 어떤 굴지의 IB들이 파산했잖아요. 투자은행들이요. 네. 그러다 보니까 이제 했던 건데, 근데 그때 이후로 그 미국의 금융기관들이 사실 건전성은 좀 많이 높아졌어요. 네, 네. 외환 파생, 특히 파생 금융 상품에 대해서는 네. 규제가 좀 많이 들어가고 있어서 물론 뭐 트럼프 요번에 되면서 약간 풀었다고 하지만 네. 그래서 그 정도 급의 위기는 아닐 수도 있겠다. 미국만 따져보면. 네. 예. 그러나 그런 굴지의 금융기관들이 미국만 있는 게 아니고 그렇죠. 유럽과 중국에 있잖아요. 그래서 이 부분들이 터진다면은 네. 금융위기 때에 버금가는 네. 그런 영향이 한국에 오지 않을까. 파생 상품도 그 이후에 너무 많이 발달돼 가지고요. 예. 어디서 어떻게 터질지를 그거는 모른다는 아무도 알 수가 그런 없습니다. 불안이 네. 사실 있는 상황입니다. 또 세 번째 수완 그레이 수완은 어떤 거죠? 중국 얘기입니다. 네. 이제 중국이 세 가지 함정에 걸려 있다고 하는데 네. 세 가지가 이제 첫 번째는 이제 중진국 함정이라 해서 우리나라가 외환위기 때 겪었던 네, 네. 국민소득이 한 $10,000 좀 넘어가면 중국이 지금 1인당 국민소득이 한 13,000, 4,000 정도 되거든요. 네. 반드시 겪어야 되는 예. 산업 구조조정이 일어나야 되고 좀 하이테크 쪽으로 옮겨가야 되는데 중국이 네. 딱 그런. 그리고 두 번째는 이제 투키디데스 함정이라 해서 이걸 이제 그리스의 도시국가들이 경쟁할 때 아테네하고 예. 스파르타하고 막 신흥 할 때. 도시가 부상하면 기존의 강자가 눌러버립니다. 네. 지금 중국이 부상하니까 미국이 누르는. 네. 예. 근데 이 두 가지는 상당히 좀 중장기적인 얘기고 어허. 그 중에 마지막으로 가장 우려되는 게 유동성 역시 함정입니다. 유동성. 네. 중국이 돈을 계속 풀거든요. 이유는 간단합니다. 이제 부동산 시장 침체 때문에 너무 내수가 안 어려우니까요. 좋다 보니까. 네, 근데 물가가 계속 마이너스예요. 음. 그게 돈을 그렇게 많이 풀었는데도 물가가 마이너스가 나올 리가 없거든요. 플러스가 크게 나와야 되는데 이거를 이제 정부가 돈을 아무리 풀어도 네. 내수 경기가 반응하지 않는다. 이걸 이제 유동성 함정이라고 하고요. 네. 문제는 G20 국가라 그러면 이제 G7의 신흥국 들어가고 우리나라 들어가고 20개국의 수차를 구해 보니까 각국의 중국으로 가는 수출을 각국의 GDP로 나눴을 때 그 비율이 우리나라가 9.7%인데 네. 자랑스럽게도 20개국 중에 1등이네요. 네. 표현을 20개국을 뺐을 때 전 세계적으로 우리보다 높은 데는 딱 한 군데밖에 없습니다. 대만 네. 12%입니다. 네. 그러니까 중국이 만약에 어떤 식으로 이 세 개 중에 함정이 만약에 제대로 걸리면 네. 쓰러질 거고 피해를 받는 순서는 대만, 한국. 한국이라는 말씀이시잖아요. 네. 그리고 네 번째 그레이 수완은 뭐라고요? 이거는 이제 재정 위기입니다. 아까 네, 말씀드렸던 그때는 유럽 전체도 아니고 피그스 국가, 포르투갈, 뭐 그리스에서 4개 국가의 충격 자체가 네. 우리나라 경제 성장을 한 1% 포인트 떨어뜨렸어요. 네. 유럽 전체 위기도 아니었는데, 근데 지금 최근에 보면은요. 아까 미국, 중국의 글로벌 유동성, 이건 통화 정책 쪽에서 돈 푼 게 이제 비율이 올라간다 그랬는데 네, 네. 정부 부채, 네. 그러니까 통화 정책 말고 정부 재정 때문에 네. 정부 부채가 늘어간 GDP 비율도 네. 중국이 이미 2026년에 GDP 대비 100%가 넘어갈 걸로 그러네요. 예상이 네, 되고요. 보고서 보니까 그렇게 나와 있네요. 30년쯤에는 한 120% 80? 가까이 되고 8, 뭐 120대. 미국은 선진국이기 때문에 이미 100% 넘었는데 네. 지금 2023년에 한 120에서 2030년에 130%. 130까지. 예. 네. 이게 미국과 중국만의 얘기는 아니고요. 우리나라도 그렇고 일본도 네. 그렇고 모든 나라가 정부 부채가 커집니다. 결국은 언젠가는 한번 조정을 받는다는 거죠. 예. 그게 이제
유럽 재정 위기의 글로벌 확장판. 이게 상당히 좀 무서운 얘기입니다. 그렇죠. 예. 그 5번째로 제시된 그 그레이스 안이 지금 팬데믹 예, 팬데믹입니다. 발 경제 위기. 예, 우리 이제 팬데믹의 그 유력 후보라고 할까요? 교체 선수들이 꽤 있습니다. 여러 가지 WHO에. 질병들. 네. 그러면 WHO에 들어가시면 많은데 뭐 네. 예를 들어 뭐 포스트 팬데믹 후보 목록이 예, 있더라고요. 뭐 메르스, 네. 뭐 사스도 있고요. 그 전에 다 나왔던 거 아니에요? 예. 이거를 말씀드리는 게 아니고 예. 디지즈 X, 디지즈라는 건 질병 X, X의 뜻은 아무도 모르는 모른다는 거. 거잖아요. 경험한 적이 없다 인류가. 예, 이런 게 튀어나올 경우는 그러니까 팬데믹 때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고 네. 문제는 이게 왜 점점 이런 발생할 확률이 디지즈 X가 발생할 확률이 높아지느냐? 점점 왔다 갔다 많이 하잖아요. 지금 코로나 때 사실 네. 우리 그 전체 세계 관광객 수 확 줄었다가 네. 지금 그 이전 수를 이미 복구를 했어요. 네. 계속 올라갑니다. 네. 그러니까 사람들이 계속 접촉하기 쉬운 거죠. 네. 그러니까 이거는 제 개인적인 생각입니다만 향후 10년 안에 우리 마스크 한 번 더 써야 될 것 같습니다. 네. 네, 이렇게 이제 짧은 시간에 5가지 그레이 스완에 대해서 말씀해 주셨는데 아까 말씀하셨다시피 이렇게 예측은 가능한데 10년 내 한두 개는 올 수 있다고 하셨는데 대책은 없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대책을 발생 후의 대책이 아니라 미리 선제적으로 해야 된다고 하셨는데 그럼 어떤 게 가능한 거예요? 이게 정부든 개인이든 기업이든 네. 항상 그런 위기가 왔을 때 먼저 쓰러지는 쪽은 부채가 많은 쪽입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디레버리징 투자도 투자의 한 기법이지만 지금은 상당히 좀 불안합니다. 모든 시장이. 그래서 부채를 가지고 투자하실 때는 오래 투자하지 마시고 네. 잠깐 담갔다가 빨리 빼시고 예. 네. 건전성이 상당히 중요하다. 네. 기본은 건전성이다. 이걸 좀 명심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지금 아까 유동성에 의해서 지금 성장하고 있다라고 말씀하셨는데 진짜 돈이 많이 풀려 있고 자산 시장으로 가려는 움직임들이 있지 않습니까? 지금 네. 주식 투자도 많이 하고 부동산 여러 대책이 나와도 또 부동산 투자하는 분들도 계세요. 그런 분들도 좀 주의하셔야 될 부분이 분명히 있어 보이죠. 이미 투자를 하셨기 때문에 네. 제가 감히 빼라는 말씀을 못 드리겠는데 네. 항상 그런 거 위기들이 갑자기 오늘 자고 일어났는데 내일 닥치질 않거든요. 그 전에 징후들이 조금씩 뭐가 나옵니다. 네. 뭐 기업의 은행의 연체율이 올라간다든가 네. 우리가 알만한 기업들이 쓰러진다든가 네. 그런 징후들이 나오면은 기존에 투자하셨던 거에 대해서 다시 네. 한번 좀 생각을 잘 하셔야 될 거로 생각이 됩니다. 알겠습니다.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주원 현대경제연구원 연구본부장과 얘기 나눠봤습니다.